우리 오늘 146쪽 있죠? 146쪽? 맞죠? 지난주에 맞죠? 146쪽에 2번. 우리 오랜만에 회장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저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본성과 천명의 참모습을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가락이 붙어 있어도 내 발가락이라 생각지 않고 손가락이 되어 있어도 육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길다고 여분으로 생각지 않고 짧다고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물고기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그것을 길게 이어주면 근심하고 닭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그것을 잘라주면 슬퍼한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긴 것을 잘라주면 안 되며 본래부터 짧은 것을 이어주어서도 안 된다.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 인간,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저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얼마나 근심이 많은가.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붙어있는 것을 잘라내면 울 것이며 육손이에 덧붙은 손가락을 물어뜯어도 울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한쪽은 그 수가 남고 또 한쪽은 그 수가 몰아가지만 근심스럽다는 점에선 한 가지다. 지금 세상에 인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멜거니 뜬 채 세상의 환난을 걱정하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본성과 천명의 참모습을 버리고 불길을 탐한다. 그러므로 생각하면 인위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 이유로 천하는 얼마나 시끄러워졌는가. 그 해령도 한번 살짝. 이걸 전시 세상에서 보면 이른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3대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 사회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도가, 특히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위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의는 마치 육손과 같고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붙은 것처럼 쓸데없는 군더더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본성 회복의 핵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붙어 있는 것. 그걸 변무라 그러죠, 변무? 그러면 네 발가락이 된 거잖아,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손가락은 6손가락, 6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구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구별하면. 요즘에는 육손도 없고, 네 발가락도 없지 뭐. 다 잘라놓고. 붙으면 잘라놓고. 어? 붙으면 잘라내고, 많으면 잘라내고, 붙으면 떼어놓고. 이게 이제 인위지, 완전히 인위. 우리가 말하는 인과 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장자가. 학의 다리가 길어. 길다고 잘라. 물오리 다리가 짧다고 또 길게 이어주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죠. 우리 세상에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인위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나운서, 아이고 이쪽으로 와. 누가 태워다 줬나?
네, 남편이요. 아 신랑 꼭 오라 그러지 왜 태워다줘 그냥 가구리야. 피곤하대요. 강의 듣기가 피곤하대 아니면 몸이 피곤하대요. 몸이 피곤해? 몸이 피곤하면 빨리 가 쉬어야 돼. 그게 장자야. 파괴 다리가 길다고 자르면 안 되고 물오리처럼 다리가 짧다고 길게 해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에서는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막 물오리 늘려주고 파괴 다리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마다 그 특유의 자기 그 본성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생각 하나도 없잖아. 아무리 뭐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르잖아요. 그 인위적으로 막 그 만들어 간다고 해봐.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또 재미도 없을 거고. 똑같은 거 얼마나 재미없겠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막 고개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한마디씩 하잖아요. 단체라든지 사람들한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은 아주 막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보고 어떤 분이 한 번 말할 때 두 번만 생각해보고 아니, 은현이가 가끔 가다가 막 내 지르는 게 있어. 그 오픈되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제 세 번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래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그분이 이제 그런 말하고 하면서 그래 그 말도 맞기는 하지.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나만의 색깔로 내가 가진 성격대로 할 뿐인데 자기가 그걸 세 번 생각하고 하라고 하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되겠냐고. 여기 조금 뒷장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말의 본성이 나와, 말. 말은 지 마음대로 막 뛰고 싶을 때 뛰고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마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말인데 자꾸 말 발굽을 막 이게 잘라내고 조련시키고 털 지지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길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행복하겠어요? 그래 말의 본성이 완전히 그러니까. 뭐 깨진 거지. 본성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은 거지. 들었을 때좀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 같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할 텐데 이제는 그 말을 하면 네 노력할게요라고 하면서 돌아서서는 딴 내대로 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성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본성이 예를 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형정이라고 해서 형벌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육아적인 삶에서는 그걸 사회적 합의라는 게 법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막 제압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장자다운 규칙을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장자다운 삶을 추구한다면 내 본성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럼. 근데 이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느끼는 것뿐이지 나는 안 아니. 피해라고 생각 안 하. 나는 행복한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행복한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주변 사람. 생각하고 내가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 사람한테 피해잖아요. 근데 폭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구분하니까 폭력인 거지. 아니 늘 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경상도 사람들 가끔 목소리 커가지고 그냥 대화 일상적인 대화인데 그쪽에 저 정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싸우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원도 동해시에서 잠깐 공인중개사 할 때 2층에 있었는데 1층에 그 장터야 거기야. 1층에서 뭐 며칠 6일인가 한 번씩 장을 서. 말투가 목소리가 엄청 커. 우리 어머니가 그쪽 동네 분이라 목소리가 엄청 커 기본적으로. 매 싸우는 거 하다 놀래가지고 가서 보면 싸우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인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슈가 되면 스토킹. 나는 좋잖아요. 난 내가 좋아서 하는데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아, 옛날에는 그게 폭력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 그러니까 폭력으로 실제로- 처벌을 하잖아. 아니 그 자체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 진짜 가해 그 피해 정도 심해서 뭐 예를 들어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충돌, 그러니까 나의 어떤 본성과 상대방이 추구하는 이
거기서 충돌했으니까 관리 그걸 어떻게 조치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피해가 없는 정도면 도가적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뭐 그 피하는 것도 자기 본성이고 뭐 좋으면 같이 붙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응? 근데 우리 육아적으로 보면 그냥 자꾸 따져가지고 아니 후진국일수록 그런 거 안 따지잖아. 근데 선진국일수록 다 따지잖아. 세밀세밀하게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도 막 성희롱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처벌하고 그 언어폭력. 언어폭력이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한 1000번은 잡혀갔을 텐데 1000번도 넘을 텐데 씨. 강의하면서도 얼마나 막 욕을 해. 어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권? 교권. 그래서 둘이 이렇게 옛날 같으면 둘이 애들이 싸우면 선생님이 야 클 때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양쪽 통제하고 끝났다는 얘기. 사실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이제 사드렸고 요즘은 이 학부모들이 부잣집은 변호사를 데리고 가고 뭐다지 그냥 당한다는 거죠. 똑같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아까 내가 그런 거예요. 결국 얘가 잘못해서 둘이 싸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법적으로 따져버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 너무 각박해졌어. 뭐 애들이 뭐 이래갖고 이거 뭐 사회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희롱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원래 이거 여기 뭐야 이거 옷 놓고서 이렇게 막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에? 그거 엄청 좋은 건데 희롱이 요즘은 아가씨도 못 쓰게 아가씨도 그 되게 좋은 말인데 아가씨 그러면 술집에 있는 사람 생각이 자꾸 나니까 쓰지 마라. 그것도 쓰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저 음식점에서 이렇게 부를 때 여기요 아니면 저기요 이렇게 뭐 그렇게 부르라는 거야. 그냥 아가씨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이상해. 그러면서 또 결혼은 막 써? 여자가 남성이 종속되는 게 결혼인데 혼인 그렇게 써야지. 그건 내가 이제 양쪽에 혼과 인이 남자는 장가가고 여자는 시집가고 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간다 그래서 시집 간다 그러잖아. 장인 장모 집에 간다 그래서 장가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게 평등한 건데 그럴 때는 또 여성계에서 그냥 계속 결혼이라고 그래? 결혼 혼에 그냥 여성이 종속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평적인 수직적인 구조가 돼버리잖아. 혼인 그러면 이게 수평적인 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난주에 줄에 쓰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 100% 헌신하지 마라. 30%만 헌신해. 30%. 배우자한테 30%만. 응? 자기 짝한테 30%만 투자해라. 너무 거기 투자하지 말고. 30%는 자기 개발하는 데 투자해라. 30%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써라. 10%는 장인 장모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서로 생각하는 거 한 10% 해라. 전혀 뭐 배우자한테 막 100% 하지 말고 3331 슬기로운 혼인상을 3331 이렇게 이제 해갖고 심어줬어. 그랬더니 재미났다고 막 그러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젊은 친구들한테. 야 뭐 잘 살고 내가 살아보니까 맨날 눈 찌르고 막 눈 찌를 때 두 번 찌르고 한 번 찌르고 이런 거 백날 얘기해보면 뭐해 그까지 들어오겠어 그거? 다 개 훌쩍 넘은 소리지. 헌신할 때 그냥 배우자 서로 한 30%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30%는 자기 개발해라. 요즘 다 맞벌이하고 다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가는 세상인데 자기 개발 안 하면 또 존중 안 하잖아. 남편도 아내가 잘 나가야 또 존중하고 또 예우하지. 또 남편도 잘 나가야 아내도 또 존경하고 예우하지. 서로 요즘에는 잘나야 되니까 자기 개발하는 30%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30% 써라. 니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리고 10%는 양가 부모들을 위해서 써라. 사실 10%도 힘든 거지 되게. 10%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했는데 근데 뭔 얘기하다 그 얘기 뭔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나? 네? 상대방 혼인으로 그러니까 이거 수평적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럴 땐 또 여성계가 가만히 있고 말도 안 되는 건 또 뭐 쓸데없는 뭐 희롱이니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막 사람들 제압해가지고
그 죽게 하질 않나? 참. 아니 젊은 애들도 마음대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 아니 희롱을 하고 농담을 해야 나중에 그게 뭐 조금 친근해져 가지고 서로 하지. 근데 희롱이라는 말도 좋은 말인데 아주 나쁘게 그게 저기 됐어. 진짜 조심스럽더라고 직장에서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직장 내성이라고 이런 거. 뭐 그또 교육을 예의 1년에 2번인가 받아야 되고 이쁘다 소리 하면 또 그것도 희롱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본인 그럼 뭐라 그래? 안 이쁘다 소리 안 이쁘다 그러면 안 되잖아. 얘기하는 거죠. 그 뭐야? 애들이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여자애들 무섭고 말을 못하고 나도 무서워. 남자들이 요즘 부러워. 나는 무섭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냥 쌤이야 솔직히 포기했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면 말 안 하고 말지. 코드 안 맞으면 말 안 하고 말지. 뭐하러 뭐 그냥 코드도 안 맞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피곤하게 살아.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놈 이상한 년이 있어. 괜히 거기에 그 휩쓸려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또 변호사 요즘 변호사가 또 엄청 많잖아. 변호사 싸요 막 싼 변호사가 많아 그러니까 뭐 얘기만 하면 척척 들러와 그러니까 그냥 싸움을 붙여. 옛날에는 우리가 이 법적으로 싸움을 하면 그 이제 끝났다고 봤는데 어느 순간에 일본하고 바뀌어가지고 일본의 소송 비율이 우리가 1000배래. 1000배. 일본의 1000배가 됐대. 그냥 요즘은 이제 틈만 나면 이제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틈만 나면 법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좋은 세상이야? 아주 더러운 세상이지. 아주 경박한 세상이지. 법이 제일 천박한 거예요. 덕치가 제일 좋고 덕치가 안 되니까 이제 예치로 갔단 말이야. 예치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법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그냥 결국 한비자도 그렇고 이 서양의 걔 누구야 그냥 군주론 쓰네. 마키아벨리 같이 이렇게 막 그냥 봐줄 거 없다. 그냥 아작을 내야 되고 그가 또 죽을 것 같으면 살살 사랑도 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진짜가 아닌 거지. 응? 참, 이게 얼마나 웃겨 이게. 장자로 보면 뭐 아니 이게 장자가 이상적인 사회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다 인위로 시작된 인위로 만든 나라야 말하죠. 인위로 인과 의로. 이거 다음 장 한번 봐요. 그러면 이제 점점 나올 거예요. 또 도척도 나오고 배기도 나오고 막 나와. 우리 아나운서 오셨으니까 3번. 여기 48페이지. 아나운서가 책을 안 읽고 오셨구만. 죄송합니다. 장과 복 두 사람이 함께 양을 치다가 두 사람 모두 양을 잃어버렸다. 장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 독서를 하고 있었다고 했고 곡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물으니 박새를 가지고 놀았다고 했다. 두 사람이 한 일은 같지 않지만 양을 잃었다는 점에선 같다. 백이는 명예를 위해 수양산 아래에서 죽었고 도척은 이욕을 위해 동릉산 위에서 죽었다. 두 사람이 죽은 곳은 같지 않지만 그 삶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선 같다. 어찌하여 반드시 백이는 옳고 도척은 그르다고 하겠는가? 천하 사람들은 다 몸을 희생하고 있다. 저 인위를 위해 몸을 해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군자라 부르고 재물을 위해 몸을 바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소인이라 부른다. 그들이 몸을 희생하는 것은 같은데 누구는 군자가 되고 누구는 소인이 된다. 삶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도척 역시 백이와 마찬가지였는데 어찌하여 군자와 소인이란 차별을 그 사이에 둘 수 있겠는가. 인위적인 행위는 본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다. 도둑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의로운 행위까지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새 속에선 도덕을 주창하면 자연스럽게 인위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본성을 해친다는 것도 잊고 삽니다. 장자의 눈으로 보면 참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본성을 해치는 삶 속에서 군자니 소인이니 하는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군자든 소인이든 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같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도 인의를 위해서 애쓰면 군자라고 그러고 재물을 탐하면 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같은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이 장자에서 보면 그 여기 장하고 곡 이제 다 종들이잖아. 그 일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남자 종, 여자 종 뭐 그렇게 장, 곡 이렇게 두 사람 하는 이게 그 이름을 이렇게 슬쩍 만들어 쓰는데 양을 치는 거죠. 두 사람이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아니 양을 잃어버렸어 어느 날. 이렇게 너 왜 잊어버렸냐 그랬더니 글 읽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은 그렇게 하고 곡은 박새라는 게 이제 노름이야. 노름 말하자면 노름하다가 그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양은 염소하고 다르게 그 귀소 본능이 없어가지고 풀 뜯다가 못 찾아와. 그러니까 이 길을 잘 잊어먹어. 그래서 예수가 잃어버린 양을 항상 동반하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항상 양 기르는데 양이 한 100마리 있다 그러면 염소 한 2마리 넣어놔 거기다. 그러면 그 양들이 풀 뜯다가 염소가 이제 때 되면 집에 가잖아. 그러면 쭉 따라가. 항상 그렇게 넣어놔. 염소는 기소 본능이 굉장히 강해. 양은 몰라. 지네 집구석 어디인지를. 그냥 풀만 뜯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잊어버렸어. 글을 읽다가 양을 잃어버리든, 노름하다가 잃어버린 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백이 숙제가 나오죠? 도척이 나오지. 백이는 뭐야? 여기 한번 우리 얘기가 조금 길은데? 다 알죠? 그래도 한번 우리 아나운서가 요 주석이죠, 주석. 그 백이 숙제 밑에 주석에 10번. 예. 백이의 성은 강, 이름은 유은, 예. 자는 공신, 이는 시오다. 그는 숙제라는 아우와 은나라 말기 때 형제로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의인으로 알려져 있다. 백이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기의 열전에 나온다. 그들은 본래 서쪽 변방에 살던 형제로 고죽군의 후계자였다. 고죽군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자 형제는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끝까지 영주의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이때 은나라의 서쪽엔 훗날 서주 문왕이 되는 희창이 작은 영주들을 책임지는 서백의 자리에 있었다. 희창이 죽고 그의 아들 희발은 군대를 모아 은나라에 반역하려 했다. 희발의 부하 강태공은 뜻을 같이 하는 제후들을 모아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무왕을 찾아가 간언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직 장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효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은나라의 신하국가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주살하려는 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희발은 크게 노하여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했으나 강태공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여 죽임을 면했다. 이후 희발은 은나라를 토벌하고 주나라 모왕이 되었다.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가 망한 뒤에도 은나라에 대한 충성을 버릴 수 없으며 고죽군 영주로 받는 녹봉 역시 받을 수 없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 이때 왕미자라는 사람이 수양산에 찾아가 백이와 숙제를 탓하며 그대들은 주나라의 녹을 받을 수 없다더니 산에서 고사리를 먹는 일은 어찌된 일인가 라고 했다. 이에 두 사람은 고사리마저 먹지 않았고 마침내 굶어 죽었다. 이 청렴 그러면 백이와 숙제를 우리가 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청렴하다고 알려졌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굶어 죽었어. 굶어 죽었어. 야 고사리는 왜 거기서 먹냐? 막 녹봉도 안 받고 이제 자기는 청렴. 난 주나라 인정 못하겠다. 나는 은나라를 이게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나라가 우리 후손이잖아. 우리가 은나라 후손이잖아. 동이족에서 한 거지. 중국에 하는 그 중원에 처음에 차지한 애들이 저쪽 서쪽 지방 애들이 이제 하나라를 만들었어. 근데 걔네들 망하고 은나라의 동이족 동쪽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갖고 중원을 차지해서 이제 은나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은나라가 또 망하면서 또 서쪽 애들이 여기 나오죠. 서쪽 여기 서주. 그래서 서쪽 애들이 다시 차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문화가 대체로
은나라 때 문화가 형성돼 제대로 된 게.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에서 만들어진 문화니까 서쪽 애들이 이제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 문화가 별로 없는데 은나라 문화를 자꾸 이제 지금 하나라 문화 쪽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문물을 막 응? 아니 그 자기네 왜곡한다 그러나 그 뭐라 그러 우리 고구려 문화를 막 동북공정하면서 왜 자기네 그 우리 거 아니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왜곡시키고 막 그러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은나라 때 후손이 우리 동이족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청렴을 그냥 명예를 위해서 희생을 한 거지. 고사리는 왜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그게 씨발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고 고사리도 안 먹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은 거나 도촉은 그 눈만 뜨면 그냥 욕심쟁이란 말이야. 욕심쟁이로 살다가 죽었잖아. 결국은. 근데 그렇게 해서 죽으나 명예를 존중하다가 죽으나 죽은 건 같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명예라는 거는 본인이 그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을 때 따라오는 게 명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백이나 백석부는 어차피 백이나 숙제도 고주권의 후계자였는데 서로 이룬다는 거는 뭐냐면은 백성을 안 살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얘네들은 명예롭게 죽은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는 지할 일 안 하고 죽은 거예요. 지할 일 안 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왜뭐 이런 가수의 생각 안 나는데 뭐 서양의 철학자 중에 이제 그 거기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 이름 뭐냐? 디오게네스? 그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장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잘했다고 아니 이제 이 백의 숙제는 인의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임금을 니들이 임금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죽이고 시해하고 니들이 그렇게 정치한다고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또 뒤에 또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그 전에 보면은 고축군의 후계자인데 그 고축군의 영주인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형제니까는 누군가 한 사람을 맡아갖고 그 고축군이라는 그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위로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양보했다는 것도 되지만은 서로 위로가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뭐 여기 욕심이 없는 거지. 아주 욕심이 없는 거지. 아까 역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대비해 놓은 거야. 도척하고. 도척은 도둑놈의 천하의 도둑이고 이제 이 청렴하면 천하의 청렴하면 또 이 백이숙제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게 비교를 해놓는 거지. 아니 그런 논란은 논의는 뒤에 또 할 수 있는데 인의를 우리가 다스린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야. 인과 의라는 게 다 도덕적인 정치란 말이에요. 그럼 도덕적으로 정치 다스린다는 이유는 왜 다스리는 거야 그렇게? 왜 육아에서는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도덕적인 정치를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인이라는 게 사랑이잖아. 의라는 거는 뭐 온전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건 다 도덕적인 거하고 이제 우리 육아에서는 이 도가 무슨 도예요? 도는 인도지 인도. 사람의 도예요. 사람의 도. 도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덕이 되는 거지. 덕. 그러면 도하고 더하고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이 되는 거지. 인. 네? 그러니까 덕은 또 뭐 쌓는다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 도하고 덕을 합치면 이게 인이 되는 거야. 인. 그러면 인이라는 건 인과 의. 네? 이게 다 온전하다는 건데 이것도 온전한 거고 이것도 다 온전한 거야. 온전하니까 사랑이지.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어.
도덕적인 정치를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게 인이라는 거지, 인이. 그 인위적으로만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인의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하고 의로해야 돼 이러면서 정치하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거는 뭐라 그래? 군자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은 소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소인이라고 하던 군자라고 하던 장자는 왜 비판하냐면 니네가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야. 인위적으로. 에?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인이라는 게 뭐야? 이게 가짜라는 거야. 거짓 있자잖아. 에?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야. 그거는 옳지 않다. 아니 백성들을 지도자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야 내가 도덕적으로 정치하고 있는 거야. 너 좋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주고 또 묻고 그래갖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좋아하잖아. 이게 진짜냐 이거야. 진짜? 가짜야. 아니, 예? 지금 가짜라니까 가짜. 지금 정치인들이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잖아. 예? 여론정책 펴고 여론정책 펴고 그리고 여론조사 막 1,000만 원씩 들어가고 계속 한다고. 그리고 여론을 딱 봐갖고 아이고 좋은 정책이네.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그러고 하고 조금 이제 여론이 아이고 정책이 안 좋아. 그럼 또 안 좋게 하면 또 슬쩍 또 그 정책도 폐기해버리고 막 그러잖아. 전부 다 엉터리라니까. 뭐 하려고. 그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계속 인위적으로 권력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 얼굴에 무슨 조금 버짐 있으면 버짐 막 가리고, 여기 눈썹이 좀 없으면 눈썹 뭐 칠하고, 머리 하얘지면 또 젊게 보이려고 자기는 안 늙은 것처럼 머리 염색하고 온갖 지랄 배강하는 게 전부 다 뭐냐 이거야. 전부 다 거짓을 진짜처럼 하는 거지. 그걸 지금 까는 거예요. 이게 장자가.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육아적인 정치, 도덕적인 정치, 말은 다 도덕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지만 아니 지금 의정부에 이제 내가 하고 친한 형이 의정부 시장 됐잖아. 근데 며칠 전에 뭐 그 강간 또 어린아이 강간인가 뭐 그런 아이가 이제 형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뭐 의정부에 뭐 어디 거기 권리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 또 그쪽 거기 주민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어요. 난리가. 네. 그래갖고 시장이 막 가서 집회 전부 다 막겠다고 막 길 통행 금지를 막 명령 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랬더니 이제 검찰에서 또 걔가 기존에 그 죄만 졌냐? 아니다. 다른 거 막 찾아가지고 또 다시 또 구속을 시켰어. 재구속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재구속 시켰어. 그래갖고 뜬 사람은 누구냐면 김동근 시장만 떴어. 주민들한테 엄청 알려진 거야. 그게 막 텔레비전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나 이거야. 김동근이 시장 안 할 때 이제 나고 술 먹고 다니고 막 어울리고 그랬는데 뭘. 근데 시장 되니까 지금 아주 고운 얼굴로 그다음에 때로는 투쟁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시민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하잖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아니 사랑할 수도 있지. 근데 사랑하는 이유는 뭐야? 계속 존중을 받아야 또 다음에 선거할 때 또 당선될 거 아니야. 한 번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대충 한다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 번이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야? 감옥에도 안 가려고 다 했지만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가야 자기도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결국 마찬가지야. 저 정권 잡으면 잘못하는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자칫하면 교도소 가게 생기니까 또 불안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전부 다 이게 가식이라는 거지. 이 장자의 눈으로 보면 웃기는 거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정은영 회장하고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책상 이렇게 두 분이 다 하셨어. 이거 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거? 대통령은 끝나고 나면 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들 다 죽었잖아요. 네? 죽는 게 맞죠. 죽는 건 좀 이따 죽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해놓으셨나 이거야. 이거를. 이거 해놓는다고 아니 안 해놓는다고 우리가 수업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그래갖고 수업 뭐 더 막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해놓으면 그냥 덕을 싼 거야 지금. 덕을 싼 거야 지금. 그럼 덕을 쌌다는 건 뭐야?
우리가 덕을 쌓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근본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지. 내가 덕을 쌓는다는 것은 뭔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대하는 게 있어. 아니 그런 기대 없이 진짜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거 그 자체가 기대잖아. 기대는 했지. 내가 복을 받으려는 마음. 복을 받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기대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눈웃음을 쳐주잖아. 눈웃음을 쳐주고 웃어주고 아이고 덕을 쌓네. 아이고 이뻐 죽겠네. 이렇게 그걸 인정받고 싶은 게 있는 거지. 해결이 맨날 인정투쟁한다고 하잖아. 그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 사람도 다 알지. 아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는구나. 애들도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주면 아무 뜻도 모르면서 웃어. 인상 박수 이렇게 이러면 애들도 놀래가지고 안 웃어. 그걸 안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전부 가식이 되는 거야 가식. 애들 내버려 두면 죽나? 한 3살까지 그냥 길러놓으면 나중에 지들이 알아서 막 산대. 동물적인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왜 가리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할까? 그렇지. 다 욕심이 동반된 거야 이게. 이게 가만 내버려두면 다 산다니까. 사는데 우리는 워낙에 이제 이 육아적인 이런 이 가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관성이 생겨가지고 우리 몸속에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막 산에 가서 이상한 머리 풀어 헤치고 머리 기르면 기른 대로 막 자라는 대로 놔두고 수염도 자라는 대로 놔두고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들한테 정상인데 우리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막 생각하잖아. 그러면 또 그거를 난 미친 사람으로 취급 안 당하기 위해서 또 머리 자르고 머리 감고 막 이러잖아. 얼마나 웃긴 거야.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장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동물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 동물하고 똑같은 거죠. 동물하고 뭐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이 눈이 사람이라면 코는 개, 입은 소, 뭐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눈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규정해갖고 우리가 잘난 것처럼 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뭐가 잘나? 개뿔이나 뭐가 잘났어요? 잘난 거 있어요? 우리가 잘났다고 스스로 하는 거지. 규정해가지고 우리 까부는 거지. 솔직히 아니 뭐가 잘나?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만나봐. 훨씬 더 천재적인 사람 만나봐. 그러면 깨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글도 잘 모르고 저기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래봐. 그러면 내가 우월감이 느껴가지고 또 의시되잖아. 목에 힘주고. 아니 자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기 지금 다리가 긴 놈이 있고 물오리 짧은 물오리 다리가 있는 놈이 있고 다리가 긴 놈이 있고 막 별놈이 다 있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우리는 자꾸 따진다니까. 장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따지지 말아야 따지지 마라. 근데 우리는 계속 따져왔어 여태까지. 왜냐면 평생 따져오면서 살았거든. 이게 수십 년씩 그냥 계속 따지고 분석하고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이전에 우리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처음에 무생물에서 생리가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는 그게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종족 번식을 시키려는 거. 그게 자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람들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도 육아적이지. 왜냐면 동물들 보세요. 개 보세요. 개가 그냥 본능적으로 때 되면 붙어갖고 새끼 낳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언제 때 태어나갖고 우리 조상은 누구고 우리는 언제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누구 엄마 아버지 만나갖고 안고 수컷 만나갖고 내가 낳고 또 내가 어떤 새끼를 낳고 나 간다. 이거 기억합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대부분 동물 다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걸 따지질 않아. 그러니까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응. 그 동물도 그런 동물도 그렇게 가는 거고 사람 살면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뭔가를 새로운 지적인 걸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의 자연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요렇게 따져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저기 그 시골 가가지고 그냥 안 따지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몇백만 년 전에 이제 최초 인류가 인류의 조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쭉 해서 왔는데 그 이제 무덤을 이렇게 발굴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한 20% 이상이 무덤 보면 해골이 다 박살났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인 거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이 험하다고 하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지금 살인하는 비율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 줄었다는 얘기예요. 줄은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온 거죠, 사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많아진 거잖아. 네. 그래서 뭐 그럼도 나중에 되면 따지지 않고 가면 나중에 또 자연의 일부로 다시 들어와서 뭐 죽든지 이제 이렇게 자연 재해가 나든지 혹은 그게 자연의 한 부분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자연이고 따지면서 사는 것도 자연이고 그러니까 따지지 말자고 하는 것도 자연이고 눈은 눈 역할 하면 되고 코는 코 역할 하면 되고 입은 입 역할 하는 놈이 있어. 하여튼 다양해. 사람도 뭐 백인 백색이고 천인 천색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요즘에는 뭐 이게 이렇게 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넘어서지 못하게 계속 하잖아. 종교라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 릴리지언이라는 게 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게 묶어놓는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잊어버릴까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가지고 세뇌시키는 거지. 못 도망가게 어장관리 하는 거예요. 계속. 종교라는 게 원래 없잖아. 근데 아니 있다고 한다면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어떤 종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하나가 똑같은 얘기가 돼야지. 근데 뭐 똑같잖아 다. 그 뭐 다 사랑하라고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얘기잖아. 근데 그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예? 그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있어. 여기 뭐야 이게? 도가. 아이고 이제는 착착 나오네. 여기는 유가. 어? 여기는 말하자면 불가. 여기 기독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세상이 다 보여. 근데 올라갈 땐 잘 못 보지. 이쪽을 못 보고 이쪽도 잘 못 봐.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요 정도 되면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초 하다가 딱 벗어나면 이제 다 보일 쯤 되면 이게 탈한다고 그러잖아. 탈. 초 하다가. 네? 이 초 하다가 벗어나면 그냥 다 보이는 거지. 그러면 어떤 종교든 뭐 다 그게 그 종교가 그 종교고 다 사람 사랑하라는 거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도가는 아예 이런 구조를 위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지금 또 해명이 있네. 아이고 좀 있으면 또 다시 또 술 안 마시고 또 엄청 또 뭐 또 수행하다가 또 올라오겠구나. 이거 다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도심에서 늘 그 육아적으로 열심히 사는 그 기업에 있는 직원이 시골 출장 갔다가 해변가에 출장 갔다가 이제 그 노인이 그 조그만한 배 하나 어선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갔다 한번 오고서 이제 낮잠을 이제 주무시는 거지. 오수를 즐기고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이 눈으로 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지. 왜냐면 아니 지금 대낮인데 왜 잠을 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근데 평온하게 보이니까 막 사진을 막 찍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 찍는 소리에 노인이 깨.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내가 도시에서 출장 왔다가 잠깐 이게 짬이 나서 해변 산책하다가 우리 어르신 봤다. 그 어르신 왜 지금 시간에 주무시냐? 그랬지. 나 그 고기 한번 잡고 왔다. 그러니까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상한 거지. 뭐 해야 돼?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잖아. 근데 한 번 더 갔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 한 번 더 갔다 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2배로 버니까 그럼 빨리 저기 또 배를 돈 더 벌어서 배를 좀 좋은 배를 사고 또 그럼 조금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고기를 잡아올 수 있고. 그래서 또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통째로 가공 공장도 만들고 뭐 배도 큰 원양어선 만들어 갖고 5대양 6대줄 다 하면서 다 잡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뭐 하려고 계속 그런 얘기 구조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요 사람 다 고용하고 우리 어르신은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이게 사람만 시키면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랬잖아. 노인네가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나 지금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데 뭘 그렇게 막 기업을 만들어내고 통조림 가공 공장 만들어내서 그렇게
지랄 발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도가니까 그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그 노인이 도가적으로 삶을 살고 있더라. 그 젊은 이제 이게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그 작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작가가 이 글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이 노벨 문학상 작품이 그런 그러니까 사상적인 거를 소설을 쓴 거야. 근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상적인 걸 그렇게 쓴 거야. 육아와 도가를 아주 진면목을 거기다 드러낸 거지. 그렇게 도시에 그 오리지널 육아적으로 사는 그런 친구가 그 시골에 그 출장 갔다가 그 광경을 노인네는 완전히 도가적인 삶이구나.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구나. 결국은 다 가는 거고 때 되면 가는 거고 그 잠깐 역할 하다 가는 거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어떤 놈은 저기 80대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80이 넘었죠? 근데 하잖아. 대통령을 하잖아. 그 다음에 그 젊은 나보다 한 살 더 많았던 그 오바마 같은 경우는 그 젊어서 대통령 되잖아요. 그 지금은 미국이 뭐 좋으나 싫으나 옛날에 천자국 같은 나라잖아. 지금 세계를 패권을 다 쥐고 흔드니까 거기 질서 갖고 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우리도 걔네들이 뭐 좀 이상한 짓 하면 우리가 그냥 휘청휘청하잖아. 거기 뭐 이자 확 올리니까 우리도 그냥 엄청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가 팍팍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 그런 질서 속에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엄청 힘들어 되기가. 정말 하늘이 내야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 나오는데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뭐 세계 열강의 그 정말 뭐 세븐 국가애들하고 딱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깨구락지 되잖아 바로 그냥. 그렇게 잘났다고 해봐요. 그래서 옛날에 남명 조식이 그 벼슬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퇴계랑 동갑이잖아요. 근데 남명은 그냥 그 고시원 합격했어. 과거는 합격했는데 안 갔어. 자기 수준은 지금 저기 보통 대감 정도 자리를 줘야 내가 가는 건데 저 시골에 이제 군수 자리 주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어. 안 가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이제 벼슬에 안 가고 그냥 계속 까대는 거지. 그 처사라고 그러지. 처사. 임금이 제일 높은 건데 임금이 부러워하는 게 처사라고 그러는 거야. 처사. 벼슬은 없지만 정치 잘못한다고 엄청나게 비판할 수 있는 초야에 묻혀가지고. 그런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이 최고 지도자는. 지금 최고 지도자 되면 뭐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그랬지만 좋긴 뭐가 좋아. 옛날에 박정희도 뭐 담배 3갑씩 폈다던데 하루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담배를 물고 살겠어. 지금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 지금 한 8월에 시작했지. 9, 10, 11. 지금 한 3개월 했죠? 7월 했어? 8, 9, 10, 11. 지금 한 4개월 됐잖아. 그 장자가 이제 내 편 끝나고 이제 외편 들어가는데 계속 오신 분들은 약간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살살? 아니 이걸 안 따져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냥 육아적인 삶 속에서만 옳고 그름만 따졌잖아. 하고 갔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뭐 잘못하면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그 반대적인 생각을 계속 하니까 좀 슬슬 물을 들어가지 않아? 예? 그런 생각 없어요? 차쌤 웃지만 말고 예? 아니 생각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달리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못났어도 난 못난 게 아니네. 그냥 있는 그 자연이네 그냥. 그리고 잘났으면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거잖아. 굳이 뭐 이렇게 하셔서 뭐 하겠냐고. 져주십니까? 아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뭐 저기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바닷물이 때 되면 그냥 파도 치는 것처럼 높게 칠 때 있고 좀 낮게 칠 때 있잖아요. 때 되면 또 태풍도 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쫓아나게 싸우다 나중에 머리끄댕이 잡고 눈 찌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혼할 수도 있어. 응? 이혼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 불행해. 응? 내가 옛날에 그 살던 아파트 앞에 그 칼 갖고 싸워. 칼 갖고. 그러니까 하도 칼 갖고 싸우니까 나중에 문을 걸어 잠궈.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 옆에 하도 찌르다고 구멍이 났어, 구멍이. 와. 어떻게 찌르다는지. 그래서 나중에 경찰 왔는데 경찰도 안 되더라고. 집에 못 들어가더라고. 어. 자기 사생활인데 왜 지랄이냐고. 그러니까 경찰도 못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그냥 시끄럽게 싸우는지. 나중에는 어떻게 사는지. 나는 그런 사람들 아예 그냥 안 사는 게 좋다고 봐. 안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칼 갖고 싸우는데 그거 뭐하러 살아. 피곤하게. 불안하기도 하고. 20대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었대.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그렇겠지. 어떻게 처음부터 칼 갖고 싸우겠어. 말로 싸우겠지. 그러다가 이제 응? 얘도 생기고. 근데 진짜 이게 세상이 자꾸 이제 요즘 메타버스니 비슷한 가상. 이렇게 사창 이러면서 막 이 인터넷 세상으로 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아날로그의 삶을 살아온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미 개념들은 태어나서부터 디지털에 응원해가지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또 약간 이제 그 세대 차이 소통이 되니 안 되니 불통이 막 이런 이야기들에서 문명은 굉장히 발전적인데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고 감성을 위해서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걸 이해도 못하거니와 그 친구들이 또 우리를 이해하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걔네가 우리를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먼저 살아본 우리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자. 어른들이 그런 것들로 교육을 좀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결국 이 어린 친구들한테 물려준 세상이지만 우리가 좀 그 친구들한테 아날로그에 대한 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얘기가 어떤 논리야? 육아에 도가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누가 육아지. 교육을 하자라고 하잖아 지금. 우리가 지구가 뻥 터져가지고 지금 생긴 게 얼마나 됐어요? 46억 광년 됐잖아. 응? 46억. 그럼 인류가 거기서 톡 튀어나온 게 얼마나 되겠어? 300만 년이든 뭐 얼마가 됐든 정확하게는 뭐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했어. 근데 인류가 지금처럼 변화가 심하게 온 적이 있었냐는 거야. 지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살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뭐 산업혁명에서 1차에서 2차, 3차, 4차 이렇게 막 급변하는 시대가 와본 적이 있었냐는 거야. 아니 있긴 있었겠지. 걔네들도 뭐 이제 유목이었지 옛날에. 그냥 뭐라 그래 그걸.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착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라 은나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사실상. 그렇게 보면 뭐 몇만 년 안 된 거지. 그때부터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싸우고 뭉쳐가고 하니까 담도 생기고 제도도 생기고 하는 거지. 법이 만들어진 거는 뭐 2,500년밖에 안 됐어요. 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거는. 법을 이렇게 하면 야 도둑질하면 손 자른다? 팔 자른다니까 안 먹히잖아. 야 지금 뭐 남의 집 어디서 도둑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갖고 오면 사람도 부족하다 보면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요. 도둑이란 개념이 없었다니까. 도둑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도적, 구절비 이런 거를 만들었어. 죽음이라는 것도 만들었잖아 이 관념으로. 죽음이 있어? 없잖아. 없는데 만들었잖아. 다 만들어진 게 그 얼마 안 돼요 지금. 그러면서 자꾸 이제 거기다 이제 관념화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그러고 이제 애들 가르치고. 솔직히 거머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거죠.
아니 이러다 이제 뻥 터져봐. 이제 뻥 터지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전기 다 끄자. 나올 거란 말이야. 전기. 이 에디슨하고 테슬라가 천하의 이제 평가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왜 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놈 새끼들이 그냥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이거야. 원래 깜깜해지면 자는 거예요. 이성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Function of reason. 응? 이 이성의 기능이라는 게 전부 뭐야? 역으로 간다는 거야. 역으로. 이성이라는 말은 계산한다는 말이잖아. 이성이라는 말은 철저히 계산해. 지금 깜깜하잖아 바깥에는. 그럼 뭐 해야 돼? 옛날 같으면 자야 돼. TV 자야 되는 거예요. TV 자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뭐 하고 있어 지금? 공부하러 왔잖아 지금 8시 이제 됐는데 여기 깜깜한데 여기 왔어. 왜 온 거야 왜? 이성이 작동하는 거야. 이성이 기능하는 거지. 왜? 지금 안 자고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그거 지금 막 이 아이디어 가지고 막 굴려가지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내겠다고 피곤한데도 무슨 눈 똑바로 뜨고 와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자동차 여기 타고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걸 봐. 이 빨간 불인가 파란 불인가 봐야 되고 어떤 놈이 들이받나 안 받나 생각해야 되고 여기 한번 오는 그 순간순간 이렇게 잘라서 보세요. 무지무지 복잡하게 온다니까 여기. 우리는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금 달려있는 데 가지고 때 되면 오지. 실제로 토막토막 잘라서 봐봐. 그 현상을. 무지무지 복잡하게 오는 거예요. 이 여기를. 왜 오게 왜? 계산하는 거라니까. 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을 계산해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 원래 눈을 찌르고 싶은데 눈을 못 찔러. 왜? 찌르면 이 새끼 분명히 가만 안 있어. 가서 일러줄 거야. 그럼 경찰이 찾아가고 왜 찔렀어? 그러면 이제 돈 뺏으려고. 그러면 돈을 왜 뺏어? 너 처벌 몇 조 매당에 의거해서 너 이제 막 내 몸을 막 잡아가가지고 조그마한 이렇게 철창에다 집어넣어. 야, 내가 쟤한테 눈 한번 찔린 거였고 없는데 씨, 내가 가서 1년 살아야 돼? 야, 안 찔릴게. 그리고 이게 뭐야? 이성이 작동한다는 거야. 원래는 찔러야 되는 거야. 기분 나쁘면 찔러야 돼. 왜 안 찔러? 이제 후를 생각하는 거야. 계산한다는 거야, 계산. 물고기가 다 이게, 물이 상류에서 다 하루로 내려가면 모든 무생물은 다 따라 내려가는데 물고기는 거꾸로 치고 오르는 거 아니야, 거꾸로. 왜 치고 오르는 거야? 상류로. 왜 가는 거야, 물고기가? 에? 살으려고. 역한다는 거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건 무생물일 때 그런 거야. 살아있는 생명은 거꾸로 가. 나무 봐, 나무. 나무는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건 살아서 그런 거야.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 물을 못 빨아 올려. 죽은 나무는. 산 나무는 막 100m까지 올라가.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역한다는 거야, 거꾸로.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물리학적으로. 생명은 거꾸로 내려간다는 거야. 자기 망치 갖고 자기 발가락 한번 때려쳐봐. 그러면 그냥 불이 그냥 밑으로 엄청 내려가. 살리려고 또. 불이. 여기 엄청난 불이 나. 이제 아프면요. 응? 내가 여기 깠잖아. 여기 이거 잠자다가 이 새끼 어떤 새끼 자꾸 들이댐벼. 그래갖고 발로 차고 못 오게 하는데 이 새끼 자꾸 와가. 이 새끼가 받는다고 봤는데 소파에서 거기 내 탁자가 한 1m 이상 되는데 거길 가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고 여기 쭉 찢어졌잖아. 1cm가. 그래갖고 네. 피 줄줄 나고 여기 시퍼렇게 멍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벌떡 깨가지고 아파 죽는 거야. 여기서 막 정말 별이 동시에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와 씨발 아파 하고 근데 마누라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피는 줄줄 나고 있고 애 새끼는 일어나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코 골고 자고 있고 마누라는 어떻게 빨리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된다. 그래서 난 병원에 가서 꼬매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붙이면 된다고 해. 여기 막 붙여놔. 이렇게 보이죠? 조금 보이죠? 네. 아직도 보소 여기. 지금 요즘은 자꾸 가려워가지고 이제 자꾸 긁는데 이게 이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성의 기능이라는 건 철저히 반역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거꾸로 가. 그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사는 건 거꾸로 가요. 그래서 밤새는 사람도 있고 돈 벌려고 밤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 원래 돈 벌려고 밤새는 건 그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요. 좀 있으면 병나 죽는다니까. 그때도 그 하잖아. 왜? 돈 벌어가지고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러려고 그 즐거움을 더 크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육아에서는
희생을 하되 바보같이 하지 마라 말이죠. 멍청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병이 안 나도록 안 날 만큼 몸을 움직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오히려 가르치고 도가에서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 반대적인 그런 반역하는 건 하지 마라 아예. 그냥 얻으면 자라 그냥. 글 모르면 어떠냐. 글 모르면 그거 가지고 글 모른다고 농사 못 짓냐 이거야. 집 못 져?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막 나무에다 집 짓는 놈, 뭐 땅 파갖고 집 짓는 놈 이렇게 막 이렇게 집 짓는 과정은 되게 시간이 많은데 그거 막 엄청 빨리 돌려 그걸 막 해가지고 그냥 탁탁탁 하면 이게 파여 있고 이게 하면 또 나무가 이렇게 기둥 사이에 있고 하면 또 지붕 만들어갖고 나중에 해갖고 뭐 걔네들 보면 시골놈들이야 시골놈들. 봤어 그런 거? 시골에서 그냥 삽자루 들고 가서 그냥 집 짓는 거요. 그 나무도 막 그 고급 뭐 톱 이런 걸로 자르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냥 구석기 같은 구석기 시대에 쓰는 그런 거 가지고 막 하여튼 작업을 해서 집을 짓고 막 그래. 아니 그거 지금 삶이라는 건 정말 그냥 아니 이게 도가를 자꾸 보다 보면 도가적으로 살 수는 없어. 지금 솔직히 까놓고서 어떻게 도가적으로 살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저 시골 가가지고 저 땅 파서 뭐 먹고 저 물도 길어다 먹고 그 어떻게 살아? 피곤해 죽겠는데 그 그냥 힘들지. 그러니까 바로 또 깜깜해지면 바로 자는 거지 뻗어가지고. 그지? 그렇게 살면 당연히 몸이 피곤해갖고 금방 자지 뻗지. 응? 물도 길어다 먹어야 되고. 이 기계의 시초는 장자에 나오잖아요. 고라는 기계 이게 그 도르래 만든 거야. 도르래를 개발해가지고 물을 낸다는 이게 이렇게 파갖고 점점 이렇게 파갖고 들어가잖아. 이게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가서 이제 물 퍼갖고 이렇게 해서 동이 떠가지고 먹고 농사 이렇게 졌단 말이야. 이렇게 물도 좀 뿌려가면서. 근데 그 고라는 걸 그 두레박을 만든 거예요. 꼭 이게 저기 그 도르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쑥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내려갔다 안 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내려갔다 오는 시간에 얘는 한 3번 막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니까 어때? 농사 범위가 넓어지지. 넓어지니까 수확량도 많아져. 그러니까 할 일이 점점 많아지나 지금 사람들 똑같아. 그래서 그거로부터 이제 기계 우리가 기댄다는 거야. 의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삶이 피곤해졌다는 거야. 지금 기계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날개 막 흔들리고 그러면 무섭지 않아? 역시 날개 부러져 갖고 그냥 우리 추락하는 거 아닌가?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탈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뭐 기계에 의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삶이 가벼워진 거지. 여행을 저도 뭐 어디 시에 있으면서 유럽도 뭐 여러 번 갔다 오고 미국도 동부 서부 뭐 남미하고 뭐 호주 이 정도만 안 가봤지 거의 막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그 자랑스럽잖아 나름. 근데 돌이켜보면 장자적으로 보면 개뿔도 아니야. 그거 보면 뭐 할 거야 그거. 예? 나야가라인가 나는 무지무지 큰 줄 알고 가봤더니 조그마더라. 뭐. 나는 상상을 너무 크게 했나 봐 항상. 에펠탑도 뭐 어마어마 큰 줄 알았는데 응? 왜 거기 갖다 놓나? 왜? 아니요 공부하셔야지 왜? 같이 가셔야 돼? 아니 나는 집에 가고 있는데 입에서 응? 가족들이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발언권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진은 좀 찍어놓고 가지 왜? 아 맞다. 여기 원장님 예 사진 좀 찍어놔야 또 우리가 올리고 또 홍보를 하지. 뭐 얘기하다 좀 끊겼는데? 도가적으로 살면? 도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추억만 할 거야. 그냥 추억만 하는 정도야. 그냥 몇 년도 10년 전에 여기 갔다 왔지. 내가 몽골을 2번 갔나 3번 갔나 갔다 왔네. 그리고 그냥 추억하는 정도지. 그게 지금도요 한 번도 섬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전라도 어디 섬이 많은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봤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섬 바깥으로.
그러면 기차도 안 타보고 그 뭐지? 뭐 비행기도 안 타본 거지. 근데도 얼굴에 하나도 뭐 그게 뭐 불행해 보이지 않는 거야. 야, 장자 다 곳곳에 장자가 계시는구나. 아니 계속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잘난 거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더 좋은 위치에서 더 환경에서 더 많은 다니는 사람들 비하면 나는 그냥 바로 깨고락지라니까. 그러면 또 갑자기 슬퍼지잖아. 내가 얼마나 좀 못났어. 나도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도 엄청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또 아쉬움을 갖게 되잖아.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누군가 다 심부름을 준 거잖아. 조물자가 심부름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지. 우리 차쌤은 언제 뭐를 하고 뭐 해서 누구 만나서 혼인해서 아이 낳고 이제 해서 어떻게 해서 몇 살 때 되면 저기 태장마을 가서 공부해라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사명을 준 거야 이게 나름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냐고 나를. 그죠? 차쌤이 무슨 기분 나빠가지고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도 오고 있는 거고 나도 기분 나빠하고 여러 번 그만 때려치려고 한 적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도 그냥 또 아유 그래도 같이 동학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게 얼마나 큰 인연이냐.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완전 이제 이게 관성화돼 가지고 좀 자연스러워졌지만 그리고 요즘엔 또 옛날엔 그런 게 없었지만 우리 뒤풀이가 또 생겼잖아. 뒤풀이 문화가 생겼잖아. 뒤풀이 이렇게 가끔가다 하면서도 야 이런 것도 참 좋구나. 과거에는 왜 안 했지? 진작에 같이 할 걸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가만히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작년에 해를 못 넘기고 벌써 우리 친구 2명이나 죽었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60도 못 살고 그냥 죽은 친구가 무슨 초등학교 친구 8명인데 8명 중에 4명이 죽었어. 그러니 그거 운명도 모르겠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내일이 먼저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유 그냥 재미나게 살면 된다. 뭐 잘난 사람이면 아유 조금 뭐 잘났다고 해주면 되는 거고 또 못난 사람이면 또 내가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좋아요. 그냥 삶이 몸 아픈 대로 아이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60년 살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굉장히 기적 아니야? 이 치아도 이렇게 멀쩡히 아직까지는 여기 막 떼온 게 있지만 그래도 막 버티고 있다는 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많은 음식물을 씹어댔는데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게 너무 그것도 신기하고 머리는 계속 나고 색깔은 좀 변하지만 끊임없이 머리가 나고 이런 하나하나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신기하고 눈도 이렇게 오랫동안 썼는데 아직도 이렇게 보인다는 게 신기하고 그 전에 이제 그 오은진 신부님이 그러셨는데 한 60년은 이렇게 썼으면은 이렇게 쇠를 만들어도 다 달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줬는데 이제 와서 아프다고 그거 낫게 해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나 같아도 그거 안 고쳐준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너무 많이 썼구나 하고 이제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맨날 그 쇳덩어리로 그렇게 만들어놔도 어떤 걸로 만들어놔도 그만큼 썩으면 다 없어졌다는 거야. 이 피부 같은 것도 얼마나 모든 게 뼈도 그렇고. 지금 자동차 보통 새 거 사면 한 10년에서 15년 타면 다시 이제 폐차하거나 하고 그냥 또 사잖아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사고 안 나게 써도 10년, 15년이면 새로 또 사잖아. 왜 사람만치 안 쓰죠? 차를 굴려도 사람같이 안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도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너무 많이 막 재생되듯이 막 계속 쓰는데도 또 살고 또 살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봐도 진짜 이렇게 기계를 굴린다 그러면 바로 망가지겠다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이니까 이제 버티고
이게 뇌가 이게 그러니까 조물자가 잘 만들어 놓은 게 그 생각을 적게 하게 하잖아요. 기억을 많이 하려고 해도 많이 못 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어렸을 때처럼 기억을 많이 하기 계속 간다고 생각해. 이 머리 터지지. 에? 금방 잊어버려야 그게 좋지. 사람에게는 이제 그걸 정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해마라는 게, 그리고 그 해마라는 게 그 기능을 하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듯이 낮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수많은 수백만 종 이상의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밤에 이제 우리가 자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야. 지워버릴 거 지워버리고 기억할 거 기억하고 그건 총 놔둬봐 해가지고 그거를 안 하면은 진짜 뭘 터지죠. 그러니까 정신병이. 내가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7시에 깨지고 5시에 일어나야지 그러면 5시에 깨지지 않아요? 그런 거? 딱딱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능하는 거지. 뇌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때 되면 이렇게 뭐 늙어가고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스스로 살 수가 5시에 없으니까. 5시에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즈음에 왜 깨는 걸까요?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을 쭉 이야기하다 보면 몰입이라는 게 나오는데 몰입이 뭐냐면 한 가지 생각을 볼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10명을 모아놓고 금요일 날 저녁에 호텔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에 집으로 돌려보내주면서 이틀간을 호텔에 넣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지어주면서 문제를 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교 수학 문제인 유망형식을 바꿨어요. 풀어라. 3명이 풀었대요. 풀어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 가지를 골똘하게 생각하면은 풀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한 가지를 꼴똘하게 생각하면은 저 해마라는 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못 풀어주면은 우리 주인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을 생존 본능이 발동하네. 살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정보들 다 캐내는 거니까 그 포렌식 하듯이 딱 캐내는 거야. 캐내가지고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답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몰입적 사고인데,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6시에 깨야 돼. 안 깨면 큰일 나. 이 생각을 계속 하다가 자면 10시에 되고 딱 깨지는 게 그런 거하고도 이제 연관이. 근데 무의식 세계잖아요. 잠 때문에.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게 어쩌면은 깨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가 답을 주는데 너가 깨어 있을 때 야 영출아 너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꿈속에서 마치 그러니까 꿈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캐치 못하면은 모르고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잠을 깨는 어떤 생각에 이제 몰입을 해가 있다고. 영감이 오지 영감이. 그것이 살아가는 게 꿈속에서 그거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뭐 영감처럼 깨 있는 상태에서 받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이게 무의식이 의식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이제 의식은 빈산의 일각이라 그러고 밑에 무의식이 또 많은 무의식이 이게 집중을 할 때 되고 몰입을 할 때 되면 의식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무의식에 있는 건 우리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올라와 버리는 게 그 몰입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의식에는 어마어마하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꿈속 같은 데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꿈의 해석 같은 그런 경우도 프로이드에 나오는. 프로이드가 그렇게 해석을 했지. 네, 그래서 그게 무의식에. 그러니까 의식 그 전의식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만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전의식. 근데 이제 우리는 하면은 무의식 속에서 있는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무의식이 한 70% 되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돈이 뭐 1조가 오늘 대박 나가고 1조가 올라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조 벌었다고 뭐 띵까띵까고 좋아할까? 1조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 금방.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 거지. 죽을 때 평가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 또 그 사람 후손이 우리나라 그 여의도에 증권가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막 남의 돈 갖고 투자하잖아. 그게 업이잖아. 근데 그거 좋아. 정말 나는 잘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나도 못 봤고 거의 없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내가 남의 돈 가지고 엄청나게 해줬어. 그러면 잠깐 뿌듯하고 또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뭐 한 잘해도. 사람이 이 평균 주식 투자를 하면 한 10년 정도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잃는 게 기본이래요.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을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생신지 거기서, 응?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잃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한 10년 정도. 소로스가 그럴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정말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지 이게 꿈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도 허군 날 돈 숫자 가지고만 이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거 하겠어. 숫자 가지고 사니. 조금 하다가 그냥 바로 끝냅시다. 이제 마제 그 151쪽 마제 네. 박스 한번 입으세요. 네. 마제는 말 발굽이란 뜻입니다. 말이 야생에서 살아갈 땐 제 수명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육하면서부터 불행해졌습니다. 마치 성인이 인일 예약으로 천하를 다스리면서부터 불행해진 것과 같음을 일러줍니다. 인의 따위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말은 발굽으로 설이나 눈을 밟을 수 있고 털로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으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높이 들고 뛰어노니 이것이 말의 참된 본성이다. 비록 높은 누대와 대전이 있다 해도 말에겐 소용이 없다. 그러나 백락이 이르러 말하길 나는 말을 잘 다룬다 하면서 말의 털을 지지고 깎으며 발굽을 깎아내고 인두를 내며 굴레를 씌우고 올가 나란히 매어 마구간에 얽어놓자 말에 2~4마리 죽었다. 또한 거기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며 지나치게 뛰게 하고 갑자기 뛰게 하며 명령대로 잘 따르게 만들었다. 앞에는 제갈과 가슴장식을 달리고 뒤에는 채찍의 위협이 따르자 죽는 말이 반수를 넘었다. 옹기장이는 말하기를 나는 흙을 잘 다룬다 하면서 둥근 것은 그림새에 맞추고 모난 것은 곱자에 맞춘다. 옥수는 말하기를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하면서 굽은 것은 갈고리에 맞추고 곧은 것은 먹줄에 맞춘다. 흙이나 나무의 본성이 어찌 그림새나 곱자나 갈고리나 먹줄에 맞추어지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나 세상에선 대대로 칭송하기를 백락은 말을 잘 다루고 옹기장이와 목수는 흙과 나무를 잘 다룬다고 하는데 이 역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내 생각에 천하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저 민중들에게는 일정한 성격이 있어 길쌈하여 옷을 입고 밭을 갈아 밥을 먹는 것이니 이를 누구나 다 갖춘 것이라 한다. 민중들은 각기 동떨어져 무리를 짓지 않으니 이를 아무 구속도 없는 것이라 한다. 백락이 있고 천리마가 있다는 말이 세상에 전하면서 온갖 잔악한 행위들이 마구 펼쳐집니다. 말의 본성을 무시하고 길을 들이기 위해 털을 지지거나 깎으며 발굽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때론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마구 달리는 것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천리마를 보면 능력 있는 말로 활용되지만 천리마 입장에서 보면 속박당하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의 삶과 거리가 멉니다. 자연에서의 말은 마음 가는 곳에서 풀을 뜯을 수 있고 물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며 껑충거리며 뛰어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들여진 천리마는
오로지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천리마와 같은 인재로 발탁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재주 없는 사람의 종노릇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백락이 천리마의 본성을 해치듯 인재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논의한 것인데 오늘 얘기 나오는 건 이제 말 얘기 나오고 옹기장이 나오고 나무, 목수. 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목수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대고 또 들보들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무가 그 역할을 하려고 태어났냐 이거야. 에? 흙은 옹기장에는 흙을 가지고 막 이 옹기를 만들잖아. 그럼 뭐 흙이라는 게 본래 그릇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 이용하는 거지. 마을은 자기가 뛰고 싶을 때 뛰고 놀러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야 가라는 데만 가야 되고 가지 말라는 데 가지 말아야 되고 지금 물 먹을 때 아니야 그럼 물 먹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고통이 나는 거야. 인재도 똑같다는 거지. 인재 우리가 말하는 인재들도 결국 잘난 사람이 인재인데 못난 사람의 종로로 탄다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잘난 사람도 300명 뽑아놓고 지금 국회의원 하잖아. 그 하나하나 보면요 엄청나게 피곤하게 살아. 틈만 나면 가가지고 가서 주민들 가서 만나줘야 되고 뭐 얘기 들어줘야 되고 말도 못하게 힘들어. 그 하나하나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국회의원들 맨날 밥만 처먹고 하는 일도 없는 놈 저 다 없애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무지무지 정신없이 살아. 무지무지 밥. 한번 잘 보세요. 무지무지 바쁘게 살아. 종로로 타는 거니까. 못난 사람의 종로로.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카페트 빨간 레드 카펫 탁 깔아주면 거기다 뭐 기분 좋다 그러지.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거야. 그 이어가려고. 예? 말도 못해 그냥. 그 박수영이라고 내 친구가 부산에 이제 지금 국회의원 하잖아요. 이제 누구야 그 목포에 국회의원 하던 박지원처럼 한다고 수원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이렇게 4일 자고 목요일날 저녁에 내려가. 목요일날 저녁에 부산 가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3일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활동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와서 여기서 또 일, 월, 화, 수 자고 또 그러니까 여기서 자면서 국회에 왔다 갔다 또 거기서 3일 당하면서 주민들 또 계속 프로그램이 다 있어. 짜져 있어. 그거 해야 되고 요즘 또 국정감사잖아. 계속 국정감사 현장 또 쫓아다니면 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해야 되고 현장도 가야 되고 그 올라오는 그거 보면 나는 천하의 한량이야. 나도 사람들이 막 되게 바쁘게 산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친구에 보면 천하의 한량이야. 무지무지 정신없이 살아요. 어장하니 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해줘도 자기는 가야 되잖아. 어쨌든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아니 그 부산을 가든 그러면 제주 서울서 저 비행기 타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김포까지 가고 또 비행기 타는 절차 그다음에 카 타고 내리면 또 바로 가서 거기 또 대기하고 있는 거 차 타고 그래 무지무지 피곤한 거거든. 그게 남이 다 태워다 준다 해서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뭐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살아서 같이 움직이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또 가자마자 사람들 만나서 일정 맞춰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고 말도 못하게 힘들어. 근데 그걸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면 종이 다르다고.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맞아요. 종이 다르다. 맞아. 그렇게 그런 것 같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달라. 어마어마하게 움직여. 그 실제 보이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굉장히 악한 걸 갖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내가 죽여야 된다. 그렇지. 근데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죽여야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에 항상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준 게 아니라 저기도 뭔가 옥의 티를 찾아야 되고 뭐 반대의 논리를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자기 건강이라든지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JP 알죠? 네. 종필 옹아가
정치는 자기가 수십 년, 40년 이상 해봤는데, 그래도 뭐 거의 뭐 최고 권작 거의까지 거의 뭐 해봤던 사람 아니야. 2인자 오래 했지만. 다 알지 뭐 그런 문화를. 자기가 그 쿠데타의 주역이었으니까. 근데 허업이었다. 뭐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정치 오래 한 사람은 다 그 얘기를 해. 허업이다. 이게 가짜 삶이잖아. 가짜 삶. 그게. 근데 거길 가려고 막 저도 포함해가지고 거기 막 이제 막 그러잖아. 이게 참. 이제 안 가시면 편하다. 근데 이제 권력의 맛이라는 게 좀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콤함을 이제 그 한번 맛을 보면 자꾸 잘 안 잊혀져 그게. 그리고 이제 누가 와서 또 자꾸 부탁을 하잖아. 그러면 아씨 내가 아직도 가치가 있구나. 그럼 내가 가치를 좀 발현해야지. 그러고서 또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또 얘기하면 또 통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그림을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우물 속에 사람이 하나 빠졌어.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밑에서는 목사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위에서는 저기 뭐야 쥐가 갈기려고 그러고 갈가 먹고 있지. 그러는데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그 꿀 떨어지는 거 막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삶이지. 삶이라고 그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림이 아니면 그 불교에서 그 불교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항상 해요. 꿀 때문에 그 옆에 그거를 곧 이제 뱀이 막 이제 밑에서 우글우글하고 위에서는 쥐가 그 밧줄을 동아줄을 갉아먹고 그게 이제 사람이 시간이 얼마 안 그러니까 수명이라는 거지. 그게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삶이 그런 거지 뭐. 그 여기 그 목사 중에 그 옛날에 텔레비전 무척 많이 나오는 그 경실련 대포도 옛날에 했나? 서경석. 그 목사 사위가 여기 용인시장 이번에 나왔었어요. 그 40대 중반인데 고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그 친구가 대학원은 무슨 경영 전문대학원 나와. 나도 뭐 그런 돈 만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회계 뭐 이런 걸 해. 근데 이제 시장 나왔는데 그 서경석 목사 그러니까 딸은 이제 어디 학교 교수로 있는 것 같고 이 친구가 좀 시장을 해야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 당협위원장 하면서 시장 나왔는데 그 친구가 될 거다. 이제 용인시장에 15명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될 거다. 이제 3명에 딱 들어갔어. 그 경선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시장이 그 윤석열하고 친구야. 거의 뭐 윤석열이랑 같이 다니고 막 그때 KTX 다리 이렇게 윤석열이 다리 올리고 있던 거 막 사진 찍은 거 올렸다가 박살났잖아. 욕 바가지 먹었잖아. 그 친구가 지금 그 용인시장 됐는데 그 친구가 어쨌든 공천을 받았어. 그래서 그 친구 됐는데 그 서경석 목사 아들이 아니라 사위가 그 공천 떨어지고 얼마 안 돼 죽어버렸어요. 그 나는 놀래가지고 자살한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병이 나서 죽었다. 야, 좀 있으면 바로 죽을 줄 아는데 그 뭐 교통사고냐? 그가 무슨 병으로 죽. 아니 왜 이제 병을 치료해야지 무슨 시장을 나가? 좀 있으면 죽을 놈이. 그랬더니 그걸 몰랐대. 그래서 뭐 그런 얼버무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갑자기 그렇게 젊은 친구가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야, 그 참. 들으신 충격에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그 서울시 부시장, 정무부시장도 하고 서대문에서 재선인가 삼선인가 했던 정두원이라고 있어. 정두원. 응? 자살했잖아. 정두원이가 이제 우울증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 한 2번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 못 견디는 거야. 먹고 살만한데도 못 견디는 거야. 자기 현직에서 그냥 계속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로로 타는 건데 뭘 이렇게 종로로서 못해갖고 안 다니다. 그 장자 공부만 좀 했으면 절대 죽을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종로시라 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종로시라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디 가도 아까 뭐 제주도 간다, 부산 간다,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모든 게 다 특별 대우란 말이에요. 다 공짜야. KTX 뭐 비행기 다 공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출장을 가는데 제가 이제 출장을 가는데 딱 공항에 도착하면은 딱 도착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탈 때 내려가지고 호텔 들어갈 때 이게 아까 그렇지. 말했듯이 다 스케줄 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그 공항에 딱 내리면은 뭐 저기 뭐 엄청나게 비싼 차가 와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지고 호텔에 데리고 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나와갖고 여행을 갔는데 이거는 비행기 티켓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버스 갈아타고 내비를 다 여기까지 본인 직접 하다 보니까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달콤함이 그러니까 모든 걸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냥 이 밥벌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부산에 뭐 KTX 타고 딱 내리면은 내리는 순간 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종이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교육을 잘못 받은 거죠.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제 권력이라는 달콤함. 우리는 이 장자를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맞아. 아니, 떨어진 사람이 그렇잖아.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국회의원에서 떨어진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죽고 싶더래요. 죽으려고 제주도를 갔대요. 왜 죽으려고 그랬냐면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겠어. 저 사람이 나를 찍었지? 저 사람이 찍었으면 내가 됐겠지? 막 이래갖고 그런 거 하지. 생각하지. 그 몇 표 차이니까 표로 보이니까. 표로 다 모이니까 사람이 돌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내가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를 가가지고 이제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이제 정리를 내가 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리를 하려고 딱 갔는데 바람이 말도 못하게 부는데 그 갈대가 많잖아요. 그 갈대가 그렇게 쓰러지면서 저것도 안 뽑히는데 내가 여기서 뽑혀. 그렇지. 아유 그게 장자요. 그 갈대를 그게 보고 장자 모습이요. 다시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이 그냥 그래 내려놓으면 되지. 뭐 내려놓으면 되지 뭐. 그리고 딱 정리를 하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다 표로 보여서 표로 찍었을 거야. 맞아. 저 사람이 안 찍었을 거야. 그리고 계속 그것만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죠. 맞아. 그래서 되게 한강 갔다가 돌아선 사람의 케이스고 빠진 사람의 케이스는 왜냐면 갈대를 보고 한강 갈대를 보고 아니면은 그 한강 다리 위에 딱 서서 딱 물을 쳐다보면서 내가 왜 죽지 하면서 이제 돌아서 가지고 보면 그 사람 승부한단 말이에요. 맞아. 대부분. 맞아. 그렇게 하고 또 제기해서 송구한 많이 있어. 네, 실제로. 승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이제 이렇게 그 협소하게 보고 뭔가 그런 거를 한번 딱 겪고 나면은 사람이 좀 대분해지면서 뭐 이렇게 또 바뀌니까. 맞아. 어. 아니 장자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뭐 5선 하면 뭐하고 뭐 10선 하면 뭐할 거 이거 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새벽까지 자기가 이겼어. 뭐 막판에 뭐 한 통에서 그냥 갈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거지. 근데 이재명이는 좀 달라. 이재명이는 대선에서 졌잖아. 27만 표면 거의 뭐 이건 앉은 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러면 속이 쓰려갖고 잠이 안 올 텐데 그때도 주식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지방선거 또 진두지 한다고 갔지. 그 다음에 또 인천 가서 또 선거 나갔지. 또 당대표 좀 하고 있지. 이야 그 멘탈이 이재명이 정도가 꼭 저 히틀러 같은 그런 멘탈 아닌가. 그러니까 안 당하려고 가만히 치는 거 아닐까. 아니 돈도 많이 숨겨놨을 텐데 어떻게 그걸 증권을 그렇게 막 하고 그래야 그 충격받아 있는 상태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의식을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털리고 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뭔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무기를. 그러니까 교도소 가는 것도 결국 자기가 만든 거지 뭐. 멘탈이고 뭐고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지. 그냥 시장 해갖고 그냥 살다가 잘 끝냈으면 되지. 시장만 해고 끝냈으면 정말 그냥 저 칭찬받고 끝냈을 거야 아마 돈 해먹었어도. 왜냐면 경기도지사 되면서부터 이제 슬슬 나오기 다 풀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건데 경기도 가니까 야 저 인간 대통령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작업을 자꾸 하는 거지 저렇게. 결국 직군들 다 이제 잡혀가고 이제 혼자 남았는데. 성남 시민들은 이재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고지가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처음엔 좋아했어. 그 친구 목소리도 좋고 네. 국회에서 만날 때마다 좋더라고. 그래서 애가 시원시원하게 말도 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나중에 말을 자꾸 막 바꾸고 거짓말 한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정념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아, 저 친구는 믿을 친구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특례실 내가 계속 그 주도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사 되고 나니까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못 해준다고. 어? 성남시장 할 때는 같이 그 100만 도시를 특례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같이 토론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가 도의사 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꿔져 가지고 못 해준다고. 자기가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야. 특례시는 31개 시군에서 3개밖에 없고 28개는 다 자기 그 해주지 말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표가 더 보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확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처지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성남시장 할 때는 이제 성남시가 100만 특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성남시만 생각한 거지. 경기도 도에서 딱 맡아보니까 특례시에다 돈을 많이 주면 다른 28개 시군에서 이제 난리 나지. 돈 줄어드니까 파이가 작아지니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편은 또 딱 드는 거지. 그러다 또 대통령이 시켜야죠. 그럼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까 다른 나라 거 뺏어먹든가. 그러니까 그게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싫다는 거고. 하여튼 말 표현하면서 백낙이 있고 나서 결국 이제 말이 천리마가 생긴 건데 말을 잘 보는 사람, 그다음에 흙을 또 잘 만지는 사람, 나무를 잘 보는 사람. 그러니까 본성이 다 깨지는 거지. 사람도 인재라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막 대우받다 보면 예우받고 하다 보면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랄 발광하는 거지. 낮이고 밤이고 계속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귀에 들어줘야 되고 예우는 받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종 노릇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예우는 받죠. 말하자면 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체육. 거기 위원들 거기 이렇게 한번 가면 그냥 레드 카펫은 기본이고 자기가 평소에 그리던 그 연예인들이잖아. 엄청 이쁜 연예인들 뭐 잘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엄청 예우를 한다는 거야.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예우를 어떻게 받는 거야. 거기 한번 빠지면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영화에서나 보던 그렇게 잘난 친구들이 막 자기한테 그렇게 와서 예우를 하니 애들이 폭 빠지지. 그리고 외교통상위원들은 또 전 세계 그 대사관 있잖아요. 국정감사한다면서 외국을 다니는 거야. 다 그냥 자동으로 전 세계를 다 다녀. 국정감사한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특권이지. 그럼 가면 그냥 뭐 저것도 없어. 그냥 다 뭐야 그 저기 이거 뭐야 그 그냥 바로 통과해. 프리패스야. 그냥 그 바로 따로 있어. 걔네들 다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따로 그냥 가서 비행기 타고 다른 길이 있어. 따로 해. 다른 길이. 다 그냥. 또 거기 한번 취하면 못 갈 뿐이지. 거기 한번 취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그럼 나가봤는데 진짜 좋더라고. 그럼 마약이 빠지시면 안 돼. 어쩌다가 한 번은 괜찮아. 내 길이 아닌 길이야. 내 길이 아닌 길.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결국은 우리 종로에 타는 거다. 결국 우리 종로로 타는 거다. 뭐 별거 아닌데 우리는 참 그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너도 공부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고 막 돈 투자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따지고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해. 뭐만 봐도 아프면 안 돼.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항상 육아적인 삶 속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냥 또 살라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조금만 그 불교에서는 그 방하착이라고 그러지. 방하착 그냥 내려놓는 거. 탁 내려놓으면 편한데 그걸 못 내려놓는데 편한 게 그래서 아니라 계속 수련하는 거지. 편한 게 아니라 진짜 날라다니죠. 진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높은. 그죠? 근데 못 넣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 두 분이 삼성 출신인데 원리에 취해서. 예? 한 분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에 지금 거의 뭐 고위 간부가 됐고 한 분은 대학 교수로 계신데 삼성에서 딱 처음에 벗어날 때 좀 이렇게 두려움 그런 거 없었어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이런 삼성 내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그럼 관련된 업체들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내 삶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사람밖에 안 돼. 울타리가 이 울타리. 이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 살지? 그러면 여기도 월급은 현재 여기보다 더 많이 주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벗어나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기 됐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벗어났어요? 벗어나기보다는 저는 이제 삼성에 들어갔는데 김대중 정권에서 정권 시절에 외대리치 때문에 삼성도 사업장 하나를 팔았어요. 그 사업장에 일을 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그냥 갔어. 외국계에서. 외국계에서 한국 지사가 되어버린 거죠. 가만히 있는데 저는 옮기려고 안 했는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삼성에 남을 사람은 옮겨주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일한 게 그쪽인데 다른 사업장을 옮겨가지고 뭐 한다는 거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욕심이 생겼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사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삼성이 있을 때 이사가 되신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저기 욕심이 생긴 거죠. 이제 지사장을 해먹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가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이제 다 끌어안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이 짐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그러니까 장이 되겠다는 꿈을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딱 내려놓는 그 순간 되게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잘하셨네. 굴러다니다가 수원대학까지 왔습니다. 아니 뭐 굴러다니시는 건 아니고 잘 구르신 거지. 우리가 탑이자 탑. 탑이 이렇게 이게 처음에 밑바닥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잖아요. 탑. 그다음에 또 하다가 또 탑. 조그맣게 갈수록 올라가다가 조그매지잖아. 나중에 처음에 사각형이었다가 나중에 팔각형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동글동글해지잖아. 조그매지면서 탑은 우리나라 탑이 그 전형적인 그 양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각이 져서 그렇다는 거야. 이게 깐깐해서 이 추위 이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각박하잖아. 그러니까 각이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떻게 돼? 둥글둥글해지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이게 참고 살아. 하다 보면 팔각형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탑 부분 점점 더 동글동글한 게 조그매지면 올라가. 저기 인도나 그 동양 어디 여기 동남아 이쪽에 그 불교들 그 탑 보면 처음부터 동그랗게 저양 대부분 동그랗게 탑 그 양태들이 우리 북방 쪽의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각이 많아. 그러다 나중에 갈수록 이제 이게 그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막 굴러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월이 따라서 이게 이제 각이 다 이제 점점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 원불교라는 게 있잖아. 원불교 우리 그 민족 불교지만 그 불교에서 이제 원불교가 나온 거. 이제 원래 원이 불교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해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데아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원불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우리 종교다 해가지고 이제 민족 종교 불교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원이 나오는 거지. 우린 완전 무결하다. 그걸 이제 주장하면서 원불교가 나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